강선우 후보자에 이어서 논란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먼저 얘기해 볼 텐데요. 우선 논문 표절, 자녀 유학 그리고 국민연금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다 했지만 사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회유한 모습을 이제 보이기도 했어서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사과하는 모습도 아니었고 사퇴도 거부해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제 얘기도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훈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얘기를 하는 발언이 좀 있는데요. 우선 먼저 영상 보시고 얘기하시죠. 교육부 장관의 꿈은 언제부터 꾸셨습니까? 꾼 적이 없습니다. 그쵸? 네. 그냥 덜컥 온 거죠? 늘 교육에 진심이었습니다. 교육부 장관 말입니다, 지금. 덜컥 온 거잖아요, 솔직히.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전 마포가 지역구인데요. 제가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 있다고 하니까 저희 지역 학부모들이 진짜로 절절하게 항의하셨어요. 진보 정부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진보 정부조차도 조기 유학한 사람 장관시켜요. 그러면 공교육은 도대체 누가 합니까? 탈출 못하는 사람. 아까 부모 아이들의 그 절절한 욕구를 못 이기셨다 그랬죠? 99%의 학부모들은 못 들어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네,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뒤에 영상을 더 보시면요. 조정훈 의원이 굉장히 이제 간곡하게 좀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일단 탈피한 사람이라고 보는 건데 우리나라 공교육을 이제 탈피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교육부 장관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대단한 감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단한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라고 이제 영상에서 얘기를 하는데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의견이 다르실 것 같아요. 조정훈 의원님 질의가 굉장히 이제 핵심을 잘 찌른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교육부 장관이 되면 우리나라 이제 교육의 공교육의 이제 최고 수장이 되는 거고요. 교육은 이제 100년 대계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 국민의 이제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자리가 교육부 장관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정작 자신의 아이들은 대한민국 공교육을 믿지 못해서 미국에 학비를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미국에 보냈던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불법적으로, 합법도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보냈는데, 그거를 무슨 자식을 위하는 어미의 마음으로 봐달라는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제 교육자이고 또 대학 총장까지 하고 있으면 누구나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외면하고 결국은 자기 자식만 잘 되길 바란다는 이제 그런 이제 뜻으로 이제 아이를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과를 저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저런 분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그래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분들의 좌절감이 어떻겠습니까? 나도 돈 있고 나도 뭐 여건이 되면은 다 아이 미국에 보내고 싶고 미국 사립학교, 영국의 보딩스쿨 다 보내고 싶죠, 영어권으로. 근데 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공교육을 우리나라 외국에 있는 사립스쿨만큼이나 수준 올리자고 하면서 전부 다 예산과 사람 쏟아붓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공개적으로 대차게 외면하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법을 어기면서 유학 보낸 저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논문 얘기는 뒤에 따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학 관련한 이제 몰배는 왜 크냐면은 당시 이제 김민석 당시 후보자 때 이제 유학 관련한 얘기가 굉장히 파장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또 이제 자녀 유학 얘기가 나오면서 이 유학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2번이나 후보자에게 나오면서 이제 좀 국민분들한테 이제 좀 분노를 좀 일으키는 것 같고요. 이거 같이 하나 여쭤볼게요. 강선우 후보자 지금 뭐 그 논문 뭐 베끼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자녀 유학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기사를 확인했는데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강선우 후보자에 의해서 갑질 논란이 또 나왔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이런 논란들 지금 인사청문회에서는 갑질 논란은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질 논란이 추가로 기사에 나와서 이 전체적인 여론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일타뉴스가 왜 이렇게 그 소식에 이렇게 반색하시는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아무튼 불법 위법에 대한 그 문제보다 네. 지금 우리 진행자님 말씀하신 대로 갑질이라든가 이런 국민 정서법, 국민 여론에 반하는 그런 문제가 더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이진수 후보자 의외로 청문회에서 기대 밖에 선방을 한 것 같고 국민의힘은 결정적 한 방이 좀 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교육부총리, 교육수장으로서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 조기 유학 문제, 그리고 논문 표절 및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이 두 가지 문제가 당사자인 교육수장으로서 가장 큰 문제였는데 조기 유학은 깨끗이 사과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교육법 하위 법령인 국외 유학 규정을 위반했죠. 그러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고 한 학생은 아니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유학에 동반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는 착각이었다고 잘 몰랐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사과를 깨끗하게 해서 시인을 했고요. 일어나서
인사까지 사과의 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논문 표절과 제재 논문 가로채기에 대해서는 아주 또박 반박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적극 해명했는데 뭐 카피킬러라고 왜 논문 중복 그 표절 논문 심사하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30% 이거는 표본을 잘못한 거고 원래는 자기가 돌려보니 10%밖에 안 나왔다라든가 그리고 1저자 2저자에서 왜 그 총장이 교수가 다 제자들 거 1저자로 다 등록했냐 했더니 1저자는 30%밖에 안 되고 자기는 2저자 3저자로 70% 했다. 그리고 그 1저자 한 것도 국책 과제 등 자기가 주도해서 그 과제를 받아온 거에 관련해서 주도성을 인정해서 그러니까 1저자를 치렀다라고 또박또박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외로 이진수 후보자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의외로 강선우 후보자가 지금 복병을 만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불법 위법한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았는데 아까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정서법의 가장 큰 문제, 특히 청문회 이후에 오늘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네. 전현직 회장단 이름으로 그 성명서 나왔는데 이것이 결정적 스모킹건이 되지 않을까. 청문회 이후에 청와대 그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까 귀추가 주목되었는데 네. 민보협에서 자질이 없다 사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선우 후보에게는 뼈아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이제 좀 첨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1타 뉴스에서 이 소식을 뭐 방금 갔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금 연합뉴스에서 왔거든요. 연합뉴스 TV하고 왔는데 똑같은 질문 연합뉴스 TV도 했어요. 아니 뭘 그걸 또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이제 지금 주인공이고 굉장히 주목을 받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특정 성향이 있는 거 아니라 제가 대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따박따박 반박을 잘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따박따박 반박을 드리면은 이제 국민검증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수들 협의체인데 여기서 김건희 여사 논문을 검증해가지고요. 이건 표절이다라고 결론을 냈던 이제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에서 이 이진숙 이제 후보자의 논문을 검증했더니 전부 다 검증했대요. 이건 자격이 없다. 즉각 스스로 사퇴라라고 범국민검증단에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교조 정교조라면 뭐 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인데 거기에서도 오늘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어요. 이진숙 후보자는 자질이 없다라고 이제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랬었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시민단체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야당, 국민의 힘이라든가 언론에서 비판한 거는 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겠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또 시민단체가 여기 참여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무게가 다르다라는 생각하고요. 지금 특히 이제 참여연대에서는요, 지금 두 분, 이제 강선호 후보하고 이진숙 후보, 이 두 명 둘 다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교조는 이제 이진숙 후보만 얘기하고, 자, 이렇게 시민단체가 참여했다는 것은,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특히 참여연대는요, 지난번 조국 사태 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국을 비호했죠? 그러니까 뭐, 딱 공식적 입장 내면서 비호한 게 아니라, 아예 입장을 내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비호했었죠. 그 결과 당시 이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시민단체로서의, 존립 근거가 없다. 그리고 조기에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권에 바른 소리, 쓴소리를 안 하면은 이 뭐 자기들 어쨌든 뭐 도와줘서 이재명 정권 탄생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권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조기에 입장을 내면서 이제 강경 모드로 이제 질타 사퇴를 요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진숙 죄송합니다. 네. 이진숙 후보, 강선호 후보에게는 좀 다소 억울하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그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총리 포함 20명을 다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가 있는 역대 그런 어느 전례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사석 버리는 돌이라던가 아니면 뭐 야구에서 희생플라이 뭐 이렇게 해서 화살이 집중되게 되고 나머지 이제 17명을 네, 그대로 임명할 것 같다. 그 두 분이 모든 포커스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17몇 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무난하게 좀 진행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국정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뭐 저는 그 정도 손실들 그러니까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 것들은 청와대가 좀 깊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체적으로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 지적 가슴에 새기면서 국정 운영으로 잘 풀어나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두 후보자가 이제 자진 사퇴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이제 낙마가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화살 더 맞으셔야죠.
더 맞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끌고 나서 저는 뭐 강선우 의원은 보좌진들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장관 이전에 의원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이 깊을 것 같고요. 저는 이진숙 그 후보자는 청문회 끝날 때까지 좀 지켜보는 것도 그래요? 봐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에 대해서는 따박따박 논박을 하고 있어서요. 네. 나머지 뭐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또 찬성하는 단체들도 있어서 뭐 그것 자체는 뭐 제가 볼 때 결정적 변수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결국은 뭐 대통령이 부담을 주지 않게 해서 원래는 본인들이 거취를 표명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인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문 좀 말씀드려도 돼요? 네. 논문은 이미 이제 여기서 다뤘고 다른 데도 많이 다뤘지만 제작과하고 그 다음에 이진숙 후보자과하고 두 개 비교해놓은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보면요 똑같아요. 뭐 조사 몇 개, 그 다음에 그 도표 있지 않습니까? 도표를 인용해 왔는데 도표를 위에 있던 거를 밑에 내리고 이 그 정도밖에 차이가 없을 정도로 똑같아요. 그런 논문이 11개가 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없다고 자신감 있게 뭔가 해명한다 해가지고 그 해명이 받아들여지냐? 그거 완전 별개 문제죠. 그게 아마 이제 학계를 잘 몰라서 이제 하는 거라고 이진숙 후보자는 이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공계 뭐 특성상 저도 이공계는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이공계 특성상 이제 그렇게 공동으로 참여한 것을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가 이제 같이 이제 했다라고 이제 기획부터 했다고 참여한 게 그게 또 이제 문제인데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자가 했던 논문을 본인이 제1저자로 바꿔가지고 학술지 실어가지고 연구 보조금 탔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1저자 그대에 뭐라고 본인이 해명하냐면 내가 여기에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해명을 해요.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제 석사, 박사 학생들, 연구원들은요, 자기 이름으로 낼 수 있는 논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논문 자체는요, 전부 다 지도 교수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논문을 다 씁니다. 그럼 교수 본인들은 내가 좋은 방향을 알려줬으니까 나도 이거 제자해야지 라고 해버리면요, 새로운 논문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정말 재밌었던 게 야당 측에서 원래 정치 공세를 많이 하는 분들은 날카롭게 지적을 많이 했는데 김민전 의원이라든가 교수 출신들은 마치 이해하는 것 같은 그 학계 현실 때문인지 몰라도 네. 그렇게 날카로운 공격들을 하지 않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도 논문 제작 거를 가로챈 게 아니라 특정 주제 국정 과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수주한 거에 대해서 주도성은 교수인데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논문을 쓴다. 그래서 결국 큰 줄기 가닥은 1저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네. 것이 주도성들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었는데 김민전 교수나 야당의 그런 의원, 김민전 의원이라든가 야당의 교수 출신 의원들도 그런 점들 좀 납득한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청문회 오늘 마지막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뭐 대변인님도 말씀하셨어요. 보수 채널에서 이제 나오는 질문이 조금 비슷하다. 그러니까 논란에 대한 질문이겠죠. 뭐 저희 일타뉴스가 묻는 것처럼 똑같을 텐데 그럼 저희가 좀 시각을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론에 반하는 이제 문제가 논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도덕성이나 국민 여론에 반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럼 그걸 배척해놓고 이제 장관으로서 그러면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국민들은 이진숙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고 장관으로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란 말고요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냐 없냐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영상을 보고 요거를 조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장관의 그 자격이 있는 건지 좀 국민 여러분들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후보자가 생각한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네,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또 적성과 그런 소양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서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대략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박성준 의원이 조금 날카롭게 물은 것 같습니다. 질문 자체는.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전 정부를 떠나서요. 앞으로 장관으로서 뭔가를 새로운 거를 개혁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제 풀영상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에 대한 이제 답변이 이제 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적성이라든지 뭐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계적인 단어 내에서만 지금 답변이 이제 계속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저거를 보시는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중학교 선생님 뽑는 자리가 아닌데 굉장히 이제 장관으로서 답변으로는 전문성이 조금 부족했다, 허술했다 이런 의견이 조금 나왔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계속해서 박성준 의원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나름의 힌트를 계속 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박성준 의원이 말을 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자가 명쾌하고 깔끔하게 장관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포부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 있지가 않아서 그래서 도덕성을 제외하고도 지금 전문성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소양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원래 공부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시험만 가면 수능이나 이런 데서 시험 잘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저도 방송 준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방송하면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실력을 다 못 보여주겠다. 네, 첫수에 배부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고요. 대학 총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학교의 운영 능력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장관은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인데 오늘 청문회에서 다소 부족했더라도 뭐 그 사람의 경력이라던가 정책 역량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저는 입증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차차 그 국정 운영에 나가면서 교육부 장관으로 수장으로서의 역할들 봐보면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끝으로 이제 여야 전현직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국회 보좌진 등 1,442명이 모인 인명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강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 결과 92.7% 518명이 낙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었고 지금 대통령실도 여론을 조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장관이라는 자리가 아무래도 좀 달콤하고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이제 유혹인 거는 맞는데 지금 두 후보자 자진 사퇴를 할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낙마가 뭐 되는지 이거는 지켜보겠습니다. 끝으로 인사청문회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선 뭐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죠. 자료 제출 거부는 물론이고 지금 특히 후보자가 거점 국립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그리고 표절, 연구 부정 의혹이 집중된 시기 자료를 제외하고 최근 자료만 제출하겠다는 태도는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들이 이거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구 427건을 하셨는데 19건을 제출 안 했는데 이 보면 통계상 95.6%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역대 후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자료 제출률이에요. 잠깐 자 보세요.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보여드린 이유가요. 당을 떠나서 이제 언론도 국민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를 세워놓고 여야 싸움을 계속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게 언제쯤 없어지겠냐라고 이제 국민분들은 계속 말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들이나 뭐 저기 앉아 계시는 의원들 그리고 이제 후보자 자 모두 이제 소중한 시간을 내서 저기에 이제 참석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거를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 쪼개서 지금 영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기품이 없고 본질이 흐려지는 싸움은 여야 뭐 할 것 없이 지금 모두 정치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언제까지 인사청문회 자체, 인사청문회 본질에 대해서 저희가 왈왈부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 하나 드리고요. 주제 넘어가서 정성호 후보자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정성호 후보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박지원 의원의 발언이 생각보다 정성호 후보자보다 보수 지지자분들한테 상당한 비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윤석열, 이 사람 서울구치소로 보낼 게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윤석열이 지금 내란 두목으로 구속돼서 구치소 갔지 무슨 조선호텔 갔습니까? 롯데호텔 갔습니까? 예, 어쨌든 뭐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인데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국의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예우를 받지. 네, 지금 영상을 보셨겠지만 정성호 후보자는 아직 장관은 아니고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바람을 얘기하는 자리가 된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자체,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빼고 정신병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굉장히 강한 발언이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나올 법한 그리고 앞으로 임명되면 일하게 될 법무부 장관에게 이게 할 말이냐라는 비난이 계속해서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대변인님? 박지원 의원이 이제 뭐 정치 구단이고요. 지금 이제 여야 통틀어 가지고 제일 나이가 많은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단어를 선택할 때 뭔가 좀 판단이 흐려가지고 단어를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정신병원 얘기하시는데요. 좀 있으면 본인도 병원 가실 나이예요. 노인병원에 가시든지 뭐 해야 될 나이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인격 모독성 발언한 것을 굉장히 부적절하다, 품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